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천재 소영순 교과서입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1과부터 7과까지 그리고 스페셜 단원까지 모든 본문을 한 땀 한 땀 훑어갈 것이고 그 본문 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문법들을 함께 배워나가겠습니다. 각 본문 안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핵심 문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법을 다 이해한다고 해서 문법이라고 하는 큰 산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은 교과서 본문에 있는 핵심 문법뿐만 아니라 문법과 문법 간의 관계라든지 또는 다른 문법보다 먼저 배워야 되는 상위 문법들을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이 문법이라고 하는 산을 정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1과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문법 사항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알파벳을 외웠겠죠. 그리고 이 알파벳이 모여서 단어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단어는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띄어쓰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Their favorite things 이런 것들이 다 단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의미 덩어리를 만들면 이것을 문법 용어로는 구라고 합니다. 구를 영어로는 phrase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문법 용어에서 무슨 구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y도 단어이고 mystery도 단어이고 bag도 단어인데 이 세 개의 단어가 만나서 나의 신비스러운 가방, 나의 미스터리 가방이라고 하는 의미 덩어리를 완성했죠. 이런 덩어리가 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보다 조금 더 큰 문법 단위가 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을 영어로는 clause라고 합니다. 문법에서 절이 되려면 이 절 속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동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할 것이고 이 주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보통은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것이고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 동작을 누가 했는지 행위자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상태의 대상이 뭔지를 나타내는 것이 주어입니다. 여기 있는 두 번째 문장에서 그의 학생들이 주어이고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my little friend가 주어이고 is가 동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의미 덩어리를 절이라고 합니다. 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절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문법 용어로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장을 영어로는 sentence라고 하죠. 문장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문장 끝에는 항상 문장 부호가 들어가는데 마침표가 들어가거나 느낌표가 들어가거나 물음표가 있으면 문장이 하나 끝난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교과서 본문은 선생님이 문장 단위로 끊어놓은 겁니다. 마침표가 보이죠? 그러면 이것들 각각이 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절이라고 하는 개념과 문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이 문장은 여기에 마침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인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하기를 이 문장 속에 주어 동사가 한 번 등장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한 개의 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절과 문장은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마침표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장 속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있는 it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이고 여기에 is라고 들어있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니까 또 it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어가 나오고 또 fly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 문장 속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의 절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한 개의 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의 문장 속에 절이 한 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방금 여기서처럼 한 개의 문장 속에 절이 2개 이상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보다는 문장이 조금 더 큰 단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모이면 문단이 됩니다. 문단을 영어로는 paragraph라고 하죠. 그리고 문단이 모이면 하나의 온전한 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문법은 단어에서부터 문장까지를 다루는 영역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덩어리들, 단어든 구든 절이든 이것들을 문법적으로 뜯어보고 분석하는 것이 우리 문법 공부의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어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만드는데 이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각각 의미와 역할을 가지겠죠? 그 의미와 역할을 우리 문법 용어로는 품사라고 부릅니다. 품사를 영어로는 part of speech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말이라고 하는 것의 조각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품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사자로 끝나는 문법 용어를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자로 끝나는 말들이 대부분 품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문법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친구들은 아마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 품사의 용어들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중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8품사를 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품사 중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정말 중요한 8가지 기본 품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 지금부터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명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죠. 명사를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명사입니다. 명사 중에는 눈에 보이는 대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같은 단어들도 있죠. 사랑 또는 우정 이런 것들도 다 명사에 해당합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우리 명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스터 김 같은 것들은 사람 이름이니까 당연히 명사이고 영어, 수업 이런 것들도 다 명사이죠. 그리고 가방, 케이트, 친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명사입니다. 명사와 함께 알아야 되는 또 대표적인 품사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를 영어로는 pronoun이라고 합니다. 이때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대자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대신해서 다시 쓰는 것이 대명사입니다. 영어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가급적 같은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를 정말 많이 씁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이때 his가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대명사는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쓴 걸까요? 앞문장에 있는 Mr. Kim이겠죠? 이 김 선생님의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Mr. Kim이라고 하는 명사를 대신해서 쓴 his라고 하는 것이 대명사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their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들의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를 찾아야죠. 바로 앞에 있는 이 학생들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their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바꿔서 쓴 겁니다. 대명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품사로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주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주어에 대해서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thing 같은 것들은 명사입니다. favorite thing 하면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thing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favorite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것도 명사이죠. 이 친구를 꾸며주는 말이 작은 친구 해서 앞에 있는 little도 형용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small 같은 것들도 그것은 작습니다 라고 해서 모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이런 말들도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품사로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도 역시 형용사와 비슷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꾸며주는 대상이 조금 다르죠.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사입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여기에 있는 sometimes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부사입니다. 때때로 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날아다닙니다 라고 할 때 이때 때때로 같은 말들은 바로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날아다니는데 어떤 식으로 날아다니냐면 가끔씩 때때로 라고 하는 의미로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부사입니다. 접속사도 굉장히 중요한 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접속사는 접속시켜주는 것, 즉 연결시켜주고 이어주는 것을 접속사라고 하죠.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and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접속사입니다. 방금 이 and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이 절을 연결해서 한 개의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 접속사입니다. 전치사라고 하는 품사도 있습니다. 전치사라고 할 때 이 전치라고 하는 말은 앞에다가 둔다라고 해서 우리 영어로는 preposition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명사 앞에 위치시키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mystery bag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였었죠. 단어가 2개가 모여 있는 덩어리니까 이것을 명사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 명사 덩어리 앞에 있는 in 같은 것이 전치사입니다. 역시 my mystery bag이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가 나왔죠. 그러면 이것을 명사구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이 덩어리 앞에 있는 at 이런 것이 전치사입니다. 역시 the bag이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가 나왔는데 그 앞에 있는 in 같은 것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도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탄사라고 하는 품사도 있습니다. 감탄사라는 것이 꼭 뭔가를 감탄할 때만 쓰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거나 누구를 부를 때 쓰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주의를 끌거나 혹은 특별한 의미 없이도 쓰는 그런 것들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가 나머지 품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감탄사는 이 감탄사 하나만 가지고도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독특한 품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탄사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은 콤마를 사용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여기에 있는 하이 같은 이런 말들이 대표적인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다음에 이렇게 콤마가 찍혀 있죠. 그래서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덩어리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탄사도 엄연히 팔품사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나머지 품사들에 비해서는 중학교 문법에서는 좀 덜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총 7개가 나왔다 그죠? 우리가 8개 품사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품사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동사를 꼽겠습니다. 동사를 영어로는 verb라고 하고 앞으로 선생님이 짧게 지칭할 때는 V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바로 이 동사입니다. 다양한 문장들을 만나게 될 텐데 감탄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문장에 동사가 들어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우리 동사만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갈까요? 첫 문장에 is, 두 번째 문장에 introduce, am, look, eat, flies 이런 것들이 다 동사입니다. 동사가 안 들어있는 문장은 없다 그죠? 그만큼 중요한 품사이고 그래서 설명할 것이 참 많은 품사입니다. 동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이니까 동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동사를 다른 말로 연결동사, linking verb라고도 부르는데요. 뭔가를 연결시켜준다라는 말이겠죠. 왼쪽에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왼쪽에 있는 정보가 대체로는 주어이고 오른쪽에 있는 정보가 대체로는 보어인데 지금은 주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 이거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연결하고 이어주는데 그 이어주는 동사 중에 하나가 바로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연결 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크게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뭐는 뭐뭐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 또 있다 또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는 3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m, 두 번째로는 is, 그리고 나머지가 are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이 am과 is와 are를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우리 비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나왔죠? 이때 is는 뭐뭐뭐뭐이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기 있는 문장에서 am이라고 하는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때 I'm이라고 하는 말은 I am을 짧게 축약해서 쓴 말인데 이때도 역시 비동사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때 비동사의 뜻은 나는 케이트입니다 라고 해서 뭐뭐뭐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거죠. What is in the bag 이라고 할 때 이때도 is가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때 is는 가방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때는 있다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is입니다. 내 작은 친구는 이 가방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역시 비동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it is small 이라고 할 때 이때 is도 역시 비동사이죠. 그것은 작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뭐뭐뭐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비동사가 나오면 이것은 연결동사이고 왼쪽과 오른쪽을 이어주는데 2가지 뜻이 있다.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뜻과 존재를 나타내는 그 있다 라고 하는 의미 이 2가지 중에 하나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동사의 모양은 am과 is와 a로 나누는데 언제 am을 쓰고 언제 is를 쓰는지 이것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 번만 간단히 복습합시다.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데 그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그 역할과 기능을 이름 붙인 것이 바로 품사이다. 품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8가지 기본 품사를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8가지 품사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동사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 동사에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비동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일반 동사가 있다. 비동사에는 또 3가지 모양이 있어서 am을 쓰기도 하고 is를 쓰기도 하고 are를 쓰기도 한다. 이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은 다 일반 동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introduce라든지 look이라든지 fly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반 동사이죠. 자, 그리고 팔품사 중에 또 다른 중요한 품사 중에 하나로 대명사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문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품사이기 때문에 오늘 꼭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중학교 문법에서는 팔품사를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문법을 공부하면 느끼겠지만 이 팔품사가 끝이 아닙니다. 또 품사가 딱 8가지만 있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품사들도 있는데 그 많은 품사 중에서 정말 기본이 되는 그리고 정말 많이 쓰이는 핵심적인 품사를 묶어
묶어서 발품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품사 안에는 또 다른 하위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동사만 하더라도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눈다라고 했던 것처럼 대명사도 역시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배우게 됩니다. 무슨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 제귀대명사, 부정대명사 하면서 다양한 종류를 2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대명사 중에서 정말 중요한 또 정말 많이 쓰이는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칭대명사라고 할 때 이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이다 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동물을 지칭하거나 아니면 사물을 지칭할 때도 쓸 수 있는 것이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냥 문법 용어가 인칭대명사이다 라고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칭대명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 인칭이라고 하는 문법 용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인칭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인칭은 말하는 사람, 즉 화자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고, 2인칭은 듣는 사람, 청자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인칭은 그 이외 나머지 전체를 다 3인칭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인칭 대명사가 I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듣는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인칭 대명사가 You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나머지 중에서 남자를 얘기할 때는 He를 쓰고, 여자를 얘기할 때는 She를 쓰고, 그리고 동물이나 사물을 지칭할 때는 It 같은 것을 쓴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인칭 대명사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I다, You다, He다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인칭 대명사는 참 특이하고 재미있게도 격변화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격변화한다는 얘기는 일단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격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I다, You다, He다 이런 것들은 주어 자리에서 주격으로 쓰였을 때의 모양을 말합니다. 주격이란 얘기는 우리 한글로 해석하자면 은, 는, 이가 같은 것들입니다. 나는, 너는, 그는 이런 것들이 주어이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이것을 주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격도 있겠죠? 대표적인 격이 소유격이 있습니다. 소유격은 한글로 해석을 할 때 뭐뭐뭐뭐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라고 할 때는 my가 되는 것이고, 너의라고 할 때는 your가 되는 것이고, 그의라고 할 때는 his, 그녀의라고 할 때는 her, 그리고 그것의라고 할 때는 it가 되는 식입니다. 또 다른 격으로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격은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뭐뭐뭐뭐을, 를 이런 것들을 목적격이라고 하는데, 나를 이라고 할 때는 me가 되고, 너를 이라고 할 때는 you가 되고, 그리고 그를 이라고 할 때는 him, 그녀를 her, 그것을 it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것이죠. 격에 따라서 인칭 대명사의 모양이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my를 쓰고 언제 you를 써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기만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본문에 있는 hi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h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앞에 있는 미스터 김을 대신해서 쓴 인칭 대명사가 he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니라 이 자리는 그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he를 쓰지 않고 his로 격 변화를 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역시 나의 미스테리 가방이라고 할 때 이때 I를 쓰지 않고 my를 쓴 이유는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칭 대명사를 격 변화시킨 것이죠. 지금 당장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암기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본문 중에서 계속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이라고 하는 인칭을 구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1인칭이고 너는 2인칭이고 그 이외 나머지는 전부 다 3인칭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 안에도 단수의 개념과 복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단수라는 것은 한 개 또는 한 명이란 얘기고, 복수라는 얘기는 2명 이상이란 얘기죠. 1인칭인데 복수일 때 쓰는 인칭 대명사는 we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우리입니다. 2인칭이면서 복수일 때는 모양이 똑같은 you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you는 너이고 뒤에 있는 you는 너희들이겠죠. 그리고 he와 she와 it이 복수가 되면 이때 쓰는 인칭 대명사는 they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또는 그것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에 있는 복수의 인칭 대명사도 격 변화를 하겠죠. 그 격 변화하는 모양은 이렇게 바뀝니다. 또 다른 형태로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유 대명사는 우리말로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것이라고 할 때는
mine이 되고 우리의 것이라고 할 때는 ours가 됩니다. 나머지 인칭 대명사도 한번 써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동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명사 얘기로 넘어왔죠. 이 대명사와 동사는 각각 다른 품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명사와 동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사에는 am과 is와 are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언제 am을 쓰고 언제 is를 쓰고 are를 쓰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또 인칭이라는 개념입니다. I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am입니다. 그리고 위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이고요. you에는 항상 a입니다. He is, she is, it is. 그리고 they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입니다. 비동사 중에 am을 쓰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is를 쓰는 경우는 이렇게 3인칭이면서 단수인 경우 이때는 is를 쓰고 그 이외 나머지는 전부 다 비동사로 are를 쓴다라는 것을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칭이라는 개념을 알고 나면 이것이 인칭 대명사에서는 어떻게 모양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각 인칭 중에서 비동사를 어떤 모양으로 써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만 더 짚고 갑시다. 자, 일반 동사도 모양이 바뀌는데 이 일반 동사가 모양이 바뀌는 다양한 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3인칭이고 단수인 주어 그리고 시제가 현재 시제일 때, 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일 때 그때는 이 일반 동사의 모양도 살짝 바뀌는데 보통은 s 또는 es를 붙이는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문법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본문 중에도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8가지 품사를 다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동사라고 하는 것이 핵심 문법이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대명사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살펴봤으니까 오늘 이 정도 기본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Mystery bag, 미스터리 가방이라고 하네요. 미스터리라고 하면 수수께끼, 신비, 불가사의 등등의 뜻이 있지만 보통 요즘에는 미스터리라고 하는 한글로도 많이 쓰죠. 자, 미스터리 가방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This is Mr. Kim's English class. 이것은 김 선생님의 영어 수업입니다. 자, 여기에 apostrophe s를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다양한 문장 부호를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이렇게 찍힌 이것은 콤마라고 부르지 않고 apostrophe라고 부릅니다. 바닥 쪽에 찍혀있는 이런 것들은 콤마라고 부르고 위쪽에 찍혀있는 이런 것은 apostrophe라고 부르는데 apostrophe가 하고 있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약형을 만들어줄 때 또 다른 하나는 소유격을 나타낼 때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apostrophe를 보면 이것이 축약형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격을 나타내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방금 여기 같은 경우는 김 선생님의라고 하는 뜻이니까 소유격을 쓴 겁니다. 이것은 김 선생님의 영어 수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개념을 한번 복습합시다. 여기에 this라고 하는 것이 주어인데 이 주어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이죠. 그리고 이것 한 개를 의미하는 거니까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인 주어 뒤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is였었죠. 이때는 뭐뭐뭐뭐이다 라는 뜻의 비동사이겠죠. His students introduced their favorite things in mystery bag. 그의 학생들은 소개합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냐면 미스터리 가방 속에 있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his students가 몇 인칭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이죠. 그리고 학생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썼으니까 당연히 복수이겠습니다. 3인칭 복수 뒤에 만약에 비동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are를 썼겠죠. 근데 이 자리에는 비동사를 쓰지 않고 introduce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썼습니다. 이때 his는 앞에 있는 김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원래는 he를 써야 되는데 he의 소유격 형태로 바꿔서 his로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법 용어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문법 용어를 자꾸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there도 원래는 they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써야 되는 자리인데 소유격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들의 라는 뜻의 there로 격변화를 시켜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누굴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김 선생님의 학생들이겠죠. 이 학생들을 대신해서 쓴 대명사, 그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 그 인칭 대명사 중에서도 소유격 형태로 쓴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 이때 좋아하는 이런 것이 품사로는 형용사이고 thing 이런 것들이 명사입니다. 나중에 우리 명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할 단원이 있습니다.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뉘는데 이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하면 신비로운 가방들 속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죠? 가방 속에 있는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Hi, I'm Kate. 안녕, 나는 케이트야. 라고 할 때 이 hi는 품사로는 감탄사입니다. im이라고 할 때 이때 apostrophe는 축약형을 만드는 apostrophe이죠. 원래는 I am입니다. 영어에서는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가 함께 쓰면 축약해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apostrophe를 붙이고 비동사를 짧게 줄여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I am 이라고 할 때는 I'm이 되고 he is 라고 할 때는 his가 되고 they are 라고 할 때는 they are가 되는 이런 식으로 축약됩니다. 반드시 축약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축약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정도만 알고 합시다. 나는 케이트입니다. 라고 할 때 이때 비동사는 역시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해 주는 것인데 이때는 뭐뭐뭐뭐이다 라는 의미로 연결해 주고 있죠. I는 1인칭이고 단수인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Look at my mystery bag. look은 보다 라는 뜻이죠. 보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콕 집어줄 때 이때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나의 mystery 가방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때 look은 동사이죠. 동사 중에서도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다른 문장과 다르게 주어가 안 보인다 그죠? 보통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를 또는 그 동작을 누가 했는지 행위자를 주어 자리에 표시하기 마련인데 이 문장 속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우리 문장의 종류 중에서는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문장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처럼 마침표로 끝나는 평범한 이런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하고 방금처럼 마침표로 끝나긴 하지만 주어가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는 이런 문장은 문장의 종류 중에서도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해합시다. What's in the bag? 이때 what's라고 할 때 이 apostrophe s도 what is를 짧게 축약한 꼴이죠. 그리고 이때 is는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방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My little friend is in this bag. 나의 작은 친구가 이 가방 속에 있습니다. 그럼 역시 is도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동사이죠. 그리고 이 가방 앞에 있는 이 in 같은 것이 우리 품사로는 전치사입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전치사는 명사 또는 명사 덩어리 앞에 놓여서 그 명사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고 전치사에도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치사 in은 특히 장소를 나타낼 때는 어디 안에 라는 뜻입니다. 이 가방 안에 있습니다. 품사 한번 분석해 봅시다. friend는 명사입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little 같은 것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my는 I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 의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my로 모양을 바꿨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이때 my 같이 소유격으로 바꿔놓은 이런 것들을 한정사 같은 이름으로 별도로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It's small and it sometimes fly. It's 할 때 이때 it는 it is를 짧게 축약한 것이죠. 그것은 작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날아다닙니다. 자, 그러면 이때 it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 그렇다면 앞에서 it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죠. 바로 앞 문장에 있는 my little friend를 대신해서 쓴 것이 it입니다. 그러면 이때 it은 3인칭이고 단수이죠. 3인칭 단수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is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있는 이때 it도 역시 동일한 it이죠. My little friend는 때때로 이런 것들이 부사이고 fly가 동사입니다. 동사 중에서도 우리 일반 동사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문법을 복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flies가 있습니다. it이 3인칭이고 단수라고 했습니다. 3인칭 단수인 주어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는 모양이 바뀐다라고 했었죠. 원래 날다 그럴 때 원래 모양은 fly입니다. 그런데 3인칭 단수 뒤에 썼을 때는 모양이 3인칭 단수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보통은 s 또는 es를 붙이는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fly라는 단어는 특이하게도 y가 탈락하고 i를 집어넣은 다음에 es를 붙이는 flies라고 하는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갑시다. 지금 방금 본 마지막 문장은 마침표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입니다. 그 한 개의 문장 속에
주어와 동사가 한 번 들어있는 이 절과 또 주어와 동사가 한 번 들어있는 이 절과 절이 두 개가 들어있다, 그죠? 그리고 이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운데 있는 이 and입니다. 우리 품사로는 접속사라고 불렀죠. 이 접속사 and가 왼쪽에 있는 절과 오른쪽에 있는 절을 이어서 한 개의 문장을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I love it a lot, but my brother doesn't like it. 나는 좋아합니다. 그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my brother, 내 동생은 like 앞에다가 doesn't가 붙어서 부정형으로 만들었네요. 그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it과 여기에 있는 it은 같은 it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my little friend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입니다. My little friend라고 하면 보통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it이라고 한 걸로 봐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대충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품사 한번 따져봅시다. I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명사를 대신해 쓴 걸까요? 그렇죠. 앞에서 나왔던 케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니까 I는 케이트를 대신해서 쓴 인칭 대명사입니다. love는 동사이죠. it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인칭 대명사라고 불렀죠. a lot, 많이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그럼 my brother 같은 것들이 명사이고 좋아한다라는 것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doesn't를 붙였는데 이 doesn't를 붙이면 동사를 부정형으로 만들어주는, 반대말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사자로 끝나니까 이것도 역시 품사 중에 하나겠죠. 조동사는 다음 단원 2과에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but이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라는 얘기는 뭔가를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뭐와 뭐를 붙여주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접속사 바로 앞에 보니까 콤마가 살짝 찍혀 있네요. 이런 경우는 보통 굵직굵직한 덩어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때 씁니다. 그래서 I부터 a lot까지의 한 덩어리와 my부터 it까지의 한 덩어리를, 이 두 개의 덩어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굵직한 덩어리,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는 이런 덩어리를 문법용어로는 절이라고 불렀죠. 역시 뒤에도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는 이 의미 덩어리를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그래서 두 개의 절을 묶어서 한 개의 문장을 완성해주고 있네요. What is it?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이때 it도 앞에서 나왔던 그 it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비동사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비동사는 뭐뭐뭐뭐이다 라는 뜻과 있다, 없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방금 여기에서는 뭐뭐뭐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음표로 끝났으니까 이런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타라 에저비르, 영어식 표현인데요. 우리말로는 짜잔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느낌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이란 얘기죠. 한 단어만 가지고도 문장이 될 수 있네요. 그렇다면 타다의 품사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감탄사입니다. it's라고 할 때 이 it's는 it is를 축약해서 쓴 것이죠. 그것은 할 때 이 그것도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그 it입니다. 그것은 바로 딱정벌레입니다. Its name is BT. 그것의 이름은 BT입니다. 여기서 it's는 it's하고 구분해야 되겠죠? 어포스트로피가 들어있는 경우는 it is를 축약한 꼴이고 it's라고 쓰게 되면 그것의라고 해서 it의 소유격 형태를 쓴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발음은 똑같아도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BT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3인칭이고 단수이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is를 썼습니다. 이때 is는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비동사이죠. BT라고 하는 말을 대문자로 쓰고 있죠. 이 BT는 품사 중에서도 명사입니다. 근데 그 명사 중에서도 이렇게 대문자 쓰는 이런 명사를 이름하여 고유명사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유명사라는 말은 몰라도 되겠고 명사다라는 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Are you afraid of it? afraid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무서워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의문문이네요. 이때 you는 발표를 하면서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you는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겠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친구들이 한 명이면 단수이겠지만 내용의 흐름상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it이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BT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앞에서 나왔던 딱정벌레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문장은 의문문인데 이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평서문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당신은 그것을 무서워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비동사와 뒤에 있는 이 주어의 자리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You are afraid of it 하고 나서 마침표를 찍어주기만 하면 순식간에 평서문이 됩니다.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Look, it's so cute. 보세요. 그것은 너무 귀엽습니다. 이때 it도 역시 it is를 짧게 축약한 것이죠. 이때 it도 앞에 나왔던 그 it과 같은 it입니다. 귀엽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품사로는 형용사입니다. 모양이나 성질을 묘사하는 이런 말들이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so는 너무 귀엽다라고 해서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런 말들이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에 look이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핏 보면 보다라는 뜻이니까 동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look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를 영어로는 interjection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때 look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짧은 말들, 말하는 사람이 뭔가 귀엽다고 느끼는 대상을 가리키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면서 하는 말이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럴 때 쓰는 말, 이것이 감탄사입니다. 물론 이 look이 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로 쓰일 때도 있겠죠. 우리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Look at my mystery bag 이라고 할 때 그때 look은 동사이지만 방금 여기에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느낌표를 붙여서 한 개의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look이 감탄사로 쓰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호 얘기입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지호. 안녕 여러분, 내 이름은 지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hello 같은 것들이 역시 감탄사이고 여러분들이라고 할 때 학급 친구들 이름을 전부 다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을 대신해서 쓴 말이기 때문에 이때 everyone도 대명사입니다. 내 이름은 지호다 라고 할 때 이 가운데 있는 is가 비동사이죠. 이때 is는 뭐뭐뭐이다 라고 하는 뜻의 비동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칭 한번 구분해 볼까요? My name 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인데 이것은 1인칭일까요? 2인칭일까요? 3인칭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 전부 다 3인칭입니다. 그리고 이름 한 개니까 단수이겠죠. 3인칭 단수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is입니다. I'm a great dancer. 이때 I라고 하는 것도 지호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쓴 대명사이겠죠. 1인칭이고 단수인 대명사입니다. 역시 I am을 짧게 축약해서 쓴 말이죠. 나는 훌륭한 댄서입니다. 춤을 아주 잘 추는 사람이랍니다. I always carry this item. 나는 항상 들고 다닙니다. 이 물건을 들고 다닙니다. I는 역시 인칭 대명사이죠. always 같은 것들이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뒤에 carry가 들고 다니다 라는 뜻의 동사이죠. 동사 중에서도 일반 동사입니다. 어떻게 들고 다니냐면 항상 들고 다닙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그리고 이 물건이라고 할 때 이 아이템 같은 것들이 명사이고 이때 this는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시 형용사라고 부르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It's not big, but it makes a big sound. 그것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만듭니다. 큰 소리를 만듭니다. 이때 it도 역시 대명사니까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야죠. 바로 앞문장에 있는 this item을 대신해서 쓴 대명사이겠습니다. 여기 있는 apostrophe s는 축약형이죠. 여기에 부정어 not이 보이는데 이 not이 없으면 크다라는 말이 되고 not을 붙이면 반대말이 되어서 크지 않다라는 말이 된 겁니다. 뒤에 있는 it도 역시 앞에 있는 this item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이 또 등장했네요. 여기에 make에다가 s가 붙어 있다 그죠? 동사 make에다가 s가 붙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it이라고 하는 주어는 3인칭이고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는 3인칭 단수형을 써야 되죠. 보통은 동사에다가 이렇게 s나 es를 붙이는 모양인데 make의 경우는 makes로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make처럼 이렇게 e로 끝나는 단어들은 대체로 s만 붙이면 됩니다. 가운데 끼어 있는 이 but이라고 하는 품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면 연결해 주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지를 찾아야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콤마 살짝 찍혀 있다 그죠?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과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 이 절과 절을 묶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절을 묶어서 한 개의 문장을 완성했네요. 몇 차례 반복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절이라고 하는 개념과 문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절보다 조금 더 큰 덩어리가 문장입니다. What is it? 그것은 무엇입니까? 춤을 잘 추는 친구이고 항상 들고 다닌다라고 했고 큰 소리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Yes, it's my Bluetooth speaker. 네, 그것은 나의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역시 it도 it is를 짧게 줄임말이겠죠? 이 it과 이 it은 같은 it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역시 스피커도 명사이겠고 블루투스도 명사이겠죠? 앞에 yes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yes의 품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는 이런 덩어리, 이것을 감탄사라고 불렀습니다. 감탄사는 보통 이렇게 콤마 찍어서 구분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With this speaker, every place is my stage. 이 스피커를 가지고서 모든 장소가 나의 무대입니다.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해석을 하자면 이 스피커를 가지고만 있으면 모든 장소가 나의 무대가 됩니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스피커라고 하는 것이 명사입니다. 그리고 단어가 두 개니까 명사구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with 같은 것이 전치사입니다. 뭐뭐 함께 뭐뭐를 가지고서 라는 뜻이죠. 장소가 역시 또 명사이죠. 그리고 모든 장소라고 해서 every가 바로 뒤에 있는 place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때 every는 형용사가 될 수 있겠죠. 나의 무대입니다 라고 할 때 무대도 역시 명사이고 my는 I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을 써서 뒤에 있는 stag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독특하고 재미난 문법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갑시다. 모든 장소라고 했는데 이 모든 장소라고 하는 주어가 몇 인칭인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 전부 다 3인칭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every place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모든 곳이니까 한 군데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 군데니까 복수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이하고 이상하기도 영어 문법에서는 이런 every가 붙어있는 이런 표현들은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3인칭이고 단수인 주어입니다.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is를 쓴 겁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are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place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항상 단수로 쓴다. I often dance for my grandmother. 나는 종종 춤을 춥니다.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춤을 춥니다. 자, 품사 한번 구분해 봅시다. I는 대명사,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 종종 이런 말들이 부사입니다. 부사는 바로 뒤에 있는 일반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당연히 명사이겠죠. 그리고 명사 앞에 있는 이 for, 뭐뭐를 위해서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이 말은 전치사입니다. She's my big fan. 그녀는 나의 큰 팬입니다. 여기서 she도 역시 인칭 대명사이죠.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찾으시오. 그렇다면 바로 앞에 있는 my grandmother, 할머니를 대신해서 쓴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이때 she는 3인칭이고 단수이죠. 그래서 비동사를 is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 is는 이다 라는 뜻으로 쓰인 말이죠. 우리 할머니는 나의 큰 팬입니다.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그런 팬을 말하는 것이죠. Hello, I'm Mina. 자, 이제 미나 얘기입니다. 역시 hello는 감탄사, I'm은 I am을 축약해서 쓴 말입니다. My favorite sport is baseball.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역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라고 하는 한 개의 덩어리가 되었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스포츠이겠죠. 스포츠는 명사입니다. 세 개의 단어가 만나서 한 개의 명사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것을 명사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방금 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라고 하는 이 덩어리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 그리고 운동 한 개를 말하는 거니까 단수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is를 썼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스포츠라고 하는데 그때는 스포츠라고 해서 s를 붙인 복수형을 주로 쓰는 것이고 이렇게 스포트라고 하게 되면 운동 한 가지를 뜻하는 단수인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is는 이다 라는 뜻이죠. I'm a catcher, so this item is very important for me. 나는 캐처입니다. 야구 용어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catcher라고 하면 공을 잡는 사람이니까 포수이겠습니다. 그러면 잡는 사람이 있으면 던지는 사람이 있겠죠? 던지는 사람을 영어로는 pitcher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투수라고 하죠. 공을 던지면 공을 치는 사람이 있겠죠. 히터라고도 하고 배터라고도 합니다. 한글로는 타자이겠죠. 야구에 관심이 없어도 이 정도 용어는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나는 포수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참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물건이 한 개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품사로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very는 품사가 뭘까요? 바로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부사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때 me라고 하는 것은 I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격변화시켜서 me라고 바꾸는 거죠. 명사나 대명사 덩어리 앞에 있는 이런 for 같은 것이 품사로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가운데 있는 이 so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이렇게 콤마가 찍혀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고 있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이때 so의 뜻은 그래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so 앞에 나오는 내용이 원인이 되고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결과입니다. 인과 관계로 이어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포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덕분에 내 손은 안전합니다. thanks to 라고 하는 표현은 덕분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전치사입니다. 특이하게도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두 개가 모여 있죠. 그래서 이것을 구전치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품사로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앞에서 찾아야죠.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이 물건을 가리키는 말인데 아까 위에서에 나왔던 이 this와 방금 여기에서 나왔던 이 this는 품사가 다르다 그죠? 아까 위에서는 이 물건이라고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것이고 방금 여기에서는 이것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쓰인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어떤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죠. 앞으로 여러분이 외우게 되는 모든 단어들은 최소 2가지 이상의 품사, 2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단어를 외울 때는 한 가지 뜻, 한 가지 품사만 외우지 말고 다른 품사의 다른 뜻도 함께 외우는 것을 습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구를 아주 좋아한다라고 했었고 포수이고 이것 때문에 내 손이 안전하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what is it? 그것이 무엇일까요? That's right, it's my glove. 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나의 장갑입니다. 여기 right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네요. right가 뜻이 정말 많은 형용사입니다. 옳다, 올바르다, 맞다, 정확하다 또는 오른쪽의 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심지어 명사로 쓰였을 때는 권리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죠. 여기서는 맞다라는 정도만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나의 장갑입니다. 포수들이 쓰는 야구 글러브겠죠? 이때 that도 역시 that is를 짧게 축약했을 겁니다. 이때 that의 품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대명사입니다. 이때 that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인칭 대명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죠. 이런 that 같은 것을 우리 문법용어로는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거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명사이다 라고만 말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I play baseball with my friends every day. 나는 합니다. 야구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냐면 나의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문장을 품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I는 대명사였죠? 대명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play는 동사이죠? 동사 중에서도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였습니다. 야구 이런 것들은 명사이고 with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보통 명사 덩어리랑 함께 쓴다 했죠? My friends가 역시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everyday 이런 것들이 부사입니다. 아직 품사를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2과 3과 계속 공부를 하면서 품사를 분석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몇 번만 더 반복하다 보면 품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슬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품사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파생 문법들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네요. Come and join us. 오십시오. 그리고 join이라고 하는 말은 가입하다, 합류하다, 합쳐지다, 연결하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우리와 함께
합류하십시오, 가입하십시오, 함께 우리 야구합시다 라는 말이겠죠. 역시 품사 한번 구분해 봅시다. come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and는 접속사이죠. join은 역시 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us 같은 것이 대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대명사 중에서도 we를 쓰지 않고 us로 모양을 바꿨네요. 그러면 이것을 격변화시켰다라고 하는데 무슨 격일까요? 이때 us 같은 이런 것을 목적격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우리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nd가 연결하는 것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왼쪽에 있는 동사와 오른쪽에 있는 동사 두 개를 붙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장에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방금처럼 주어가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무슨 문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것을 명령문이라고 했습니다. 명령문이라는 게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를 강하게 시키거나 하는 그런 것만 명령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권유하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명령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문이라는 것이 주어가 없긴 하지만 대체로는 눈앞에 있는 you한테 얘기하는 것인 경우가 많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이 끝났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많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된다라고 하는 이 기본 원리, 그리고 이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품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품사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중학교에서는 8가지 품사를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8가지 품사 중에서 오늘은 대명사에 대해서 그리고 동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봤다. 그죠? 동사 중에서도 종류가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일반 동사. 그리고 대명사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명사 문법과 동사 문법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을 구분하는 거,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하는 것도 연습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쪽에 등장했던 다양한 품사가 있었다. 그죠? 접속사도 여러 번 등장했었죠. 명사 덩어리 앞에 나오는 전치사도 여러 번 등장했었죠. 그리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나 부사도 여러 차례 등장했었죠. 그리고 감탄사도 몇 번 나왔었죠. 그리고 대명사를 썼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나왔다라는 얘기고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이 대명사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8가지 품사가 본문 중에 다 녹아있다. 그죠? 이번 본문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모든 본문들은 이런 기본적인 8품사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다시 복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품사를 구분해 보는 연습을 하면 이 8품사 문법을 훨씬 더 빨리 이해하고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개념과 핵심 문법이 많이 녹아져 있는 이 일과 본문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